자, 봉준 TV 가짜 뉴스를 조심해. 우리 유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짜뉴스가 진실이랑 거짓을 섞어 말한 것도 가짜뉴스인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짜뉴스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그건 진실 뉴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맞지 않을까요? 무슨 뜻이야, 유진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진짜 뉴스다? 에, 유진이, 좀 다 맞는 데다가 거짓을 넣어가지고 맞는 거. 그러면 진짜 뉴스라고 가짜 뉴스라고. 가, 진짜 뉴스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진짜 뉴스가 맞다. 근데 아윤이는 그건 가짜 뉴스라고? 가짜뉴스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조금이라도 가짜가 들어가면은 음. 그러니까 그러면 가짜 뉴스면 왜 가짜 뉴스냐고. 그거에 대해서 유진이는 동의하기 어렵다잖아. 그러면은 왜 그게 가짜 뉴스인지를 아윤이가 근거를 대서 한번 설득을 해봐야지. 왜 그게 가짜뉴스라고 판정되는지 유진이는 조금이라도 가짜가 들어가면은 그게 완전히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치한테 그래도 예를 들어 다른 나라에서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 얘기하는 거는 좀 거짓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가짜 뉴스라고 하진 않으니까 거짓이 들어가도 가짜 뉴스는 아닌 거. 아연이 어떻게 생각해? 유진 얘기에 대해서. 근데 그래도 가짜 가짜뉴스랑 진짜뉴스를 섞어서 만들면은 음, 완전히 진실도 아니고 완전히 가짜도 아닌 거잖아요. 음, 그런데 그거를 그걸 진짜로 조금이라도 들어갔는데 음, 그걸 반영해서 누구한테 알려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음. 자, 뭐 이 책에 누구가 유진이 할 얘기 있으면 해? 네요. 뭐 응? A가 음, B랑 결혼했다고 했어요. 음, 근데 그건 진실인데 음, 근데 결혼식장에서 막 갑자기 음, 신부가 뭐 도망쳤다고 음, 그렇게 뉴스가 떴는데 도망친 거는 가짜예요. 음, 그러면은 누구랑 누구랑 결혼했는데 음, 누가 신부가 도망쳤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 음. 유진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아연이의 그 예시를 들어서 한번 얘기했는데 그건 가짜 같아요. 그건 가짜 같아. 그러면 유진이가 아까 어 가짜뉴스가 좀 섞여 있어도 진짜 같다고 한 이유는 뭐야? 아, 완전히 반이랑 반이 완전 다 가짜 말고 조금 거의 다 맞고 조금만 가짜인 뉴스를 음, 말한 거예요. 음. 그런 경우로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을까? 음, 어? 근데 분명히 있던데 이거. 자, 보겠습니다. 만약에 유진이 말대로 그러면 거의 다 진실인데 가짜가 하나 있는 거야. 유진이는 남학생입니다. 유진이는 뭐 콧구멍이 두 개입니다. 유진이는 얼굴이 하나입니다. 유진이는 뭐 성실한 학생입니다. 유진이는 어, 독서 논술에서 아윤이라는 친구와 함께 공부합니다. 유준아, 네. 그리고 유진이는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엥? 자, 가 있어. 여태까지 다섯 가지가 다 진실이고 한 가지만 살짝 거짓이 들어가는데 진짜 뉴스야, 가짜 뉴스야? 가짜 뉴스가 응? 가짜 뉴스인 것 같아요. 가짜 뉴스야? 아니, 이거 앞에 다 진짜잖아. 유진이 남자고 얼굴도 하나고 콧구멍 두 개고 그러면 이게 다 가짜야? 많이 너무 티나게 해가지고 어? 음, 음, 너무 티나게 했다고? 네, 그 뭐가? 사람
갑자기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뿔이 나온다고 하면은 자연스럽지 않아가지고 딱 거짓말 이게 딱 들킨 거예요. 여기 그 음. 슬럼프에도 그래, 그러면 아까 이 5가지 다 얘기한 다음에 유진이 지금 그만해. 짝꿍을 그래가지고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그거 먹으면 그런 게 들어가고 음, 그건 진짜 뉴스야? 음, 음, 어떻게 생각해? 음. 아니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가짜 뉴스 같아요.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가짜 뉴스 같아? 생각이 바뀌었어? 네. 자,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아윤이가 여학생입니다. 아윤이는 검은 머리입니다. 아윤이는 뭐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아윤이는 뭐 발표를 잘합니다. 아윤이는 글쓰기를 좋아합니다. 아윤이는 지금 주머니에 돈이 500원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아윤이 주머니에 돈이 500원 있어? 아니요. 그럼 지금까지 말한 건 가짜 뉴스야? 네. 그러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거 가짜 뉴스니까 아윤이가 책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발표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윤이가 여자도 아니고 아윤이가 머리가 검은색도 아니고 그렇게 다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에요. 응?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런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음, 자,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그게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라는 거를 전부를 통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뭐가 이런 거 먹을 수 있어. 진짜고 뭐가 가짜 가짜. 이 정도면 먹을 수 있어. 한국 것들 먹을 수 있어. 이해가 음, 그 점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은 어떤 뉴스를 보았을 때 안 넣어줘, 이 정도. 거기에 뭐가 섞일 수도 있다? 가짜. 가짜가 섞일 수도 있다. 들어가는 거야. 가짜가 차라리 100% 가짜이면 가짜인 게 분명히 여기 안 들어간다. 티가 안 나 확실히. 안 넣은 것도 근데 교묘하게 진짜와 가짜를 뭐 해놨어? 구별. 섞어놨어. 섞어놨어. 그럴 경우에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것들을 잘 뭐 해야 된다? 구별. 구별해야 된다. 그 책, 이게 쪽수가 제일 마지막인데, 그 제일 마지막에 가짜 뉴스 구별 방법 해가지고, 47, 어렸을 때면 모르겠는데 나이 먹어가지고 뉴스 출처. 치킨이나 피자 이런 것도 가짜 뉴스를 만들 때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데? 뉴스 출처를 파악하고 작성자 확인하고 글을 끝까지 읽고 근거자료 확인하고 글을 쓴 날짜 확인하고 선입견에서 벗어나고 그다음에 전문가에게 물어봐요. 그렇지. 지금, 말한 부분들, 첫 번째가 어떻게 한다고? 다른 시간. 뉴스 출처. 자, 뉴스 출처를 파악한다. 이게 무슨 뜻이야? 뉴스가 출처를 보는 거. 출처라는 게 뭐야? 약간 뭐 MBC 뉴스에서 나온 거면은 MBC 뉴스라고 써져 있는 데가 출처한 거고 KBS에서 나왔으면 KBS라고 써 있고 대한뉴스라고 써져 있으면 대한뉴스로 돼 있고 일요일. 그 뉴스가 어디서 나오는 이거 내일. 꼭뭐 이렇게 믿을 만한 신문사냐, 믿을 만한 방송국이냐, 또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누가 들려줄 때 그 얘기를 들려준 사람이 평소에 믿을 만한 얘기를 하는 친구냐, 아니면 평상시에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냐에 따라서 뭐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친구라서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하는 친구라면 그 친구의 이야기는 한 번 더 뭐 해봐야 된다는 거야? 들어봐야 해. 생각, 검증해봐야 된다는 거야. 생각해. 두 번째 뭘 확인한다고? 작성자, 작성자라는 게 뭐야? 작성한 사람. 작성한 사람. 그 기사를 쓴 사람이 누구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같은 얘기, 뉴스 출처는 그 기관인데 비해서 작성자는 그 뉴스를 쓴 사람 자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인 건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세 번째가 글을 끝까지. 여기 왜 글을 끝까지 읽어야 될까? 끝까지 안 읽고 대충 보면은 마지막에 거짓말이 나오는데 잘못 봐가지고 그 잘못 봐가지고 진짜 뉴스인지 착각할 수 있어. 그렇지. 잘 읽어. 진짜 뭐 5개씩 뭐 선크림은 해를 보호해준다. 음, 선크림은 하얀색이다. 음, 이렇게 한 다음에 선크림 바다에 갈 때 주로 많이 바른다. 이렇게까지 진실을 한 다음에 뒤에서 선크림은 음. 항상 그러니까 후무스나 이상한 냄새가 난다.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음. 이렇게 했는데 그건 거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항상이니까. 어, 그렇지. 그런 점에서 글을 끝까지 읽는 게 그냥 항상 안 좋은 냄새가 난다. 거기를 안 읽고 앞에 부분만 읽으면 진짜 뉴스인 줄 알고 다른 사람한테 그거 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지금 두 전달할 수도 있어요. 잘 얘기했습니다. 네 번째가 근거 자료 확인. 확인하기. 숫자를 확인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 근거가 있는 글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어떤 논문을 바탕으로 썼다던가, 뭐 누구가 한 말을 바탕으로 썼다던가. 근데 그 논문이라는 게 사실은 없는 논문이거나, 그 박사님 말을 인용했다는데 그 박사님이 가짜거나 이런 식으로 근거 자료가 엉터리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 자료를 또 확인해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다섯 번째가 그레이슨 날짜 확인하기. 글을 쓴 날짜를 왜 확인해야 될까? 예를 들어 가짜 뉴스면은 음, 그 해킹하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그 날짜가 안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왜 글을 쓴 날짜를 확인해야 될까? 너무 옛날으로 돼 있으면은 음. 가짜 뉴스를 의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 일이 진짜 그 전하려고 하는 것과 그 날짜가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쓴 날짜를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 여섯 번째로 선입견에 벗어나. 그뭔 말이야? 선입견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선입견이 뭐예요? 선입견이 뭐야, 아연아?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들이 고정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를 들어서 음, 미국이나 하얗다. 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은 음. 미국인은 다 하얄 거야. 그렇지. 이런 생각을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선입견이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미리 이미 갖고 있는 생각. 사과는 무조건 빨개야 돼. 그렇지. 그냥 빨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과가 파란 사과도 있고 노란 사과도 있거든. 그런 점에서 근데 사과는 빨갛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이게 파란 사과인지 노란 사과인지 확인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가짜 뉴스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끝으로 일곱 번째.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자기가 그걸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전문가에게 물어봐서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 달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 선생님이 최근에 여러분들 내년부터인가 학교에 뭐 그 교과서가 전자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뭐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걸 근데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그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글을 읽었어. 그래서 이제 선생님 친구 중에 그쪽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한테 그 글을 보여주면서 이 글의 주장이 과연 맞는 주장이냐. 이 글에 대해서 너가 한번 뭐 해줘라? 판단. 라고 이렇게 전문가에게 뭐 하는 거지?
물어보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짜 뉴스를 구별하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뉴스 하나 읽으면서 출처도 파악하고 떠나는 마당에는 자료를 끝까지 읽고 근거 자료 확인하고 너 준비해야 되겠다. 왜냐면은 전문가 대부분 그 핑계로 안 하려고 하잖아. 하면 좋지만 거기에 끊는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다른 하기가 데는 어려운 알아보려고 것도 하는데 다른 데 알아보기가 싫은 사람이 벌써 2명 나오면 해야지. 좀 어려운. 원데이라도 계속 올 때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네가 결단은 인터넷으로 하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원데이라도 해서 안 들려? 네가 그러니까 확신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들려요. 싶은 사람들이 꽤 있네. 쌤이 들려? 인터넷이 네가 하면 오히려 쌤이 잘 들려? 그러니까 그 저요? 어? 저요? 어, 이제 제 들려요. 잘 들려? 그럼 쌤 질문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그거 안 들려요. 쌤이 지금은 잘, 말을 뜰 수 없잖아. 잠시만요. 자, 그 가짜뉴스 그룹 우리가 아까 말한 7가지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기 좀 힘든 거, 전문가에게 물어보기. 전문가에 물어보기. 그치, 뉴스 볼 때마다 전문가에게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겠지. 전문가가 뭐 바로 옆에 있다는 것도 아니고. 또 모두 좀 힘들 것 같아.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선입견에서 벗어나기? 그거는 유준이가 바나나는 노래야 돼. 뭐 사과는 빨개야 돼. 이런 선입견에서 그걸 버리려고 유준이가 그건 뭐 하면 되는 거야? 아, 노력. 그 노력하면 되는 거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건 너가 노력한다고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 전문가를 찾아서 연락처 찾아서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잖아. 근데 선입견에서 벗어나기는 어쨌든 유준이가 스스로 노력하면 그건 가능한 일이잖아. 네. 또 뭐가 좀 어려울까?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7가지 중에서 전문가에 물어보기가 쉽지가 않아 사실은. 또 뭐가 어려울까? 잠시만요. 음, 글을 끝까지 읽는 것도 되고. 그걸 끝까지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근거 자료 확인하기. 근거 자료 확인하기도 사실은 쉽지가 않아. 거기에 무슨 논문을 바탕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논문을 막 찾아볼 수는 없잖아.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만든 사람이 그걸 잘 드러나게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가짜뉴스 구별법 해가지고 7가지 얘기했지만 근거 자료 확인하기나 전문가에 물어보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애당초 처음부터 가짜뉴스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뭐 할 필요가 없어. 힘들게. 힘들게 이거 구별하느니 말하니 할 필요가 없잖아. 네. 근데 도대체 가짜뉴스는 누가 왜 만드는 거야? 그 이득을 보거나 돈을 벌려고 구독자랑 그런 거를. 어떤 이득을 볼 수가 있고, 가짜 뉴스를 하면 오히려 구독자가 줄어들지 않아? 왜 늘어나? 가짜 뉴스로 자극적인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보게 만들면 그걸로 기자들은 돈을 얻잖아. 사람들이 많이 보면 기자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데? 인기가 많아지면은 음, 인기가 많아지면 돈 유명해지고. 유명해진다? 근데 가짜 뉴스 퍼트에서 유명해지면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감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가짜 뉴스를 많이 보게 되면 조회수를 높여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높아지는데 어떻게 돈을 버는 거냐, 유준아? 그게 뭔 말이야? 조회수가 높아지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어떻게 조회수가 높아지면 돈을 버는데? 사람들이 그 많이 봐가지고 이건 좋다 하고 생각하고 구독 같은 거를 눌러가지고 돈을 벌 수도 그러니까 있고. 구독을 누르면 왜 돈이 벌어져? 돈이 벌어지는. 유튜브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데, 그러면? 광고 봐가지고. 그렇지. 자, 그 가짜 뉴스에 뭐가 다 같이 달려 있는 거야? 광고가 많이 달려 있어. 근데 그 광고는 사람들이 조회를 할 때마다 그 뉴스를 한번 조회할 때마다 이 광고도 같이 보게 되잖아. 네.
광고 볼 때마다 뭐 한 번 볼 때마다 뭐 10원을 준다던가, 어? 뭐 20원을 준다던가 이런단 말이야. 광고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광고 그 회사에서. 그 광고하는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그러면 만 번을 보면 한 번에 2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20원씩 만 번을 보면 20만 원이 돼요. 10만 번을 보면 200만 원이 들어오는 거고, 100만 명이 와서 그걸 보면은 2천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걸 가짜, 자극적인 걸 쓸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이른바 우리가 낚는다 그러지, 낚는다. 그 사람들을 낚아가지고 그 가짜 뉴스를 보게 함으로써 어쨌든 그 사람들은 광고회사로부터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자, 돈 벌으려는 이유 말고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의 이유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러면은 그러면은 가짜 뉴스를 퍼뜨려서 그 사람 인기를 얻게 만들고 막 욕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아연이가 말했지. 그 사람을 미워해. 그래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나쁜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들. 그게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중요한 이유지. 특히 이거를 하는 게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 정치인이 누구예요? 정치인이 누구야? 아유나? 그러면 막 대통령 후보 같은 사람들 막 대통령 안 되게 하려고 내가 그렇지.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유진이 알겠어? 선생님, 근데 음. 대통령들이 그러면은 더 안 뽑아주지 않을까요? 뭐라고? 대통령이 그러면 더 안 뽑아주지 근데 않을까요? 대통령이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유준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따르는 사람들. 아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데 아윤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이 유준이에 대해서 유준이는 콧구멍이 세 개입니다. 유준이는 막 맨날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닙니다. 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에이 우리나라 대통령 할 사람이 아무데나 오줌 싸고 다녀? 에이 안 뽑아.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림으로써 유준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 아윤이라는 후보가 더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거지. 그리고 음. 그 막 정치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자기 편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나 막 유명해지게 도와주면 돈을 막 줄게. 그렇지. 그럼 그 거꾸로의 방법도 있겠네. 유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유진이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는 거지. 그 가짜 뉴스가 막 유진이가 막 박사학위가 막 10개나 됩니다. 막 원래 박사학위 한 개밖에 없는데 막 박사학위 박상이요? 박사 아, 박사학위가 10개나 돼가지고 막 아주 똑똑합니다. 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 박사학위 10개나 돼? 라고 막 좋아하게끔 만드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가짜 뉴스.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들 중에 하나인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됐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아윤이. 선생님 잠시만요. 선생님, 저 오늘 그 디지털 음. 한다고 투표했어요. 교과서? 그 디지털로 교과서 그 문제 음. 풀거나 그래서 그런 어떻게 거, 했어? 유진이는 찬성했어? 반대했어? 반대했어요. 반대했어? 왜? 아니, 찬성했나? 아니, 너가 찬성했나 반대했나를 몰라? 그게 설문조사가 많아가지고, 그래, 그래, 알겠어. 자, 아윤이, 진행. 책에 보면은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근데 왜 유생강 선생님 손가락이 네 개일까요? 음, 오를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은 만화 작가가 그 그리려면 자연스럽지 않아가지고, 아윤이는 어떻게 생각해? 그냥 좀 표현적인 게 아닐까 생각해요.
뭐라고? 그냥 표현한 것 같아요. 네 음, 개다. 원래 5개인데 음. 손가락이 4개다 이렇게 약간 가짜 뉴스처럼 퍼트린 것 같아. 그 얘기 어디 나와? 이게 38쪽이요. 이런 곳에 근데 이거 되는데요? 응? 되는데요, 이거? 근데 여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몇 쪽이야? 18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5개로 돼 있는데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중 2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몇 쪽이야? 페이지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뒤쪽 봐가지고 세어보면 세어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 보면 28쪽에 보면 유생강 쌤의 손가락 4개 기억하나요?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손가락 4개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 그 이야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28쪽이요? 어, 28쪽에도 매체 1 해가지고 크리에이터 그 Y 양의 실종 거기 옆에. 음, 음. 유생강 쌤 손가락 얘기가 나온 게 처음에 어디야? 28쪽?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앞에는 유생강 쌤 손가락 얘기 나왔을 거 아니야. 근데 5개로 나오는데 여기선 4개라고 돼 있어요. 응? 5개인데 4개라고 돼 있어요. 음. 28쪽에 신문 매체 이래가지고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기억하나요? 신문, 텔레비전,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앱 첫 번째 커다란 종이로 된 신문을 글 중심으로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기억하나요? 라고 하는 걸 보면 그 전에도 유생강 선생님이 손가락 4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거든? 그 네. 앞부분에서 유생강 선생님 손가락에 한 부분이 있냐고.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여기 처음 나온 거야? 유행 선생님에 대한 게 안 나오지 않아요? 아, 이 책에 유생강 선생님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 아닌가? 선생님도 기억이 안 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기억하는 사람 있는지 물어본 거야. 유생강 선생님이 처음에 나오는 게 어디야? 책에서 한번 훑어가면서 찾아봐.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음. 그때예요. 그 여기 처음으로 나오는 거는 14쪽이잖아. 머그잔 떨어뜨렸을 때. 이튿날 준이는 학교에 가서 1인 방송을 만들 생각뿐이었어 해가지고 유생강 선생님 들어왔잖아. 네. 근데 이때는 손가락이 5개인데요. 그냥 오류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판의 듯 나오고 그 다음 쪽에도 유생강 선생님 손가락 얘기 나오는 데를 한번 봐봐. 선생님,
여기 머그컵을 들고 있었을 때도 5개인데요. 그래, 그래. 근데 이제 유생경 선생님의 손가락 4개에 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왔는지 한번 보라는 얘기지. 그래서 그 글 내용, 없어요. 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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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데나. 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네. 손가락 얘기도 안 나와 있는데. 음, 그러네. 쌤도 지금까지 찾기로는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기억하나요? 라고 한 부분에서 요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요 부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앞뒤가. 이 책이 왜 이렇게 썼는지. 나 안 맞아요. 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먼저 유생강 선생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는 지금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를 기억하나요? 이렇게 해놓고 어, 그 얘기가 그런데 이제 어쨌든 보면 28쪽뿐만 아니라 30쪽에도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중 2번째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도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쪽에 33쪽에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중 3번째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35쪽에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 4개 중 4번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을 때 왜 그러면 손가락 4개라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한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결국은 4개로 한 이유는 뭐야? 유생강 선생님이 손가락 4개 기억하나요라고 한 이유는 뭘까? 결국은 그 네 가지를 기억하네요. 그렇지. 결국 몇 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 4가지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유생강 그래도 앞뒤가 맞아요. 손가락 4개를 기억하나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아연이가 말한 대로 기억하나요라고 하려 거면 그 전에 앞에서 유생강 선생님의 손가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은 점, 요 점이 일단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책에 있어서. 그다음에 우리는 보통 손가락을 몇 가지로 5가지. 손가락이 5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4개라고 하니까 왜 4개라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 5개를 갖고 있는 게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얘기한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책의 저자가 차라리 뭐 동서남북을 아시나요? 라고 하면 동서남북 뭐 4개 한다던가 또 4개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음, 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4개 있는 게 뭐냐고 4개 있는 게 5개도 아니고 손가락은 5개고 4개 있는 건 없을 것 같아. 4개 있는 게 없어? 예를 들면 뭐 소발 여기 있다. 뭐 이 레고 똥 모양에서 이거 동그라미가 4개 있어요. 그래 내고똥 그냥 아시나요 해갖고 내고똥 첫 번째 내고똥 2번째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책에 있어서 지금 이 유생강 스님의 손가락이 4개인가 이 이야기가 아는 것이 중요해 아니면 덜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유생강 스님 손가락 4개다 5개다 이것이 봉준 TV 가짜뉴스를 조심해라 아는데 중요해? 아니요?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리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응? 그것도 저도 만들었는데. 오히려 더 중요한 건 뭘까? 얘들아, 유생학 오히려 손가락 중요한 연구가 더 중요한 거는 내용? 응?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네. 뭐야? 가짜 뉴스. 자, 여기서는 지금 유생강 쌤이 손가락 4개 얘기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매체라는 거야. 뭐라고? 매체요. 네? 매체. 매체가 뭔지 알아? 매체? 음, 모르겠는데요. 음. 저기는 아윤이는 매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약간 자, 16쪽 보겠습니다. 비유하는 표현인가? 16쪽. 쪽 폈어.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쪽이요? 28쪽이요? 6쪽. 16쪽이요? 읽어요. 몇 쪽이에요? 16쪽 여기, 여기. 여기요? 맞아. 거기 박스. 다양한 우리 주변의 매체라고 되어 있지 뭐. 네. 읽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광고, 책, 인터넷 메신저 앱,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 우리 주변의 새 소식을 알려주고 사람들의 생각을 전하는 것들이 많지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매체 또는 미디어라고 하지요. 학교에서 부모님께 보내는 안내문은 종이로도 보내지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전달되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의 매체들이 디지털로 변하면서 점점 더 다양한 매체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매체가 뭔지 알겠는데 이제? 주변에 응. 인터넷 같은 거요. 응?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매체. 매체. 다른 말로는 미디어. 미디어라고 그래. 자, 그럼 이거는 매체일까 아닐까? 매체 아니에요. 요거 자체는 매체가 아닌 거지. 그 뭐예요? 볼펜. 그리고 아, 이 책은 매체일까 아닐까? 매체 매체 아니에요. 맞아요. 이건 매체야, 유준아. 아, 왜 이거 매체야?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해주는 것. 사람들에게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이잖아. 자, 드디어 그리고 아까 아윤이가 말했던 손가락 4개의 비밀을 쌤이 풀었어. 이 책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 자, 아윤이가 거기 위에 읽어보겠습니다. 유생강 쌤부터. 어디요? 거기 지금 유준이가 읽었던 부분에 본문 위에 글. 유생강 선생님이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는 평소에 무엇을 보나요? 뉴스는 어디에서 나오지요? 신문이요. 텔레비전이요. 컴퓨터로 인터넷 들어가요. 요새 스마트폰으로 다 봐요. 아이들이 대답하자 유생강 선생님이 손가락 4개를 폈어요. 요. 읽어. 이 4가지 말고도 소식이나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이 훨씬 많지요. 거리에 세워진 광고판, 전단지, 라디오 등등. 그래서 손가락 4개 얘기가 여기 나왔네. 손가락 4개에서 첫 번째가 뭐였다는 거야? 첫 번째가 신문, 두 번째가 텔레비전, 텔레비전, 세 번째가 컴퓨터, 컴퓨터, 인터넷, 네 번째가 스마트폰. 스마트폰. 요게 대표적인 매체.
대표적인 미디어라는 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전해주는 물건. 그래서 이 손가락 네 개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을 좀 더 잘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이 뭐? 신문, 신문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통 매체 중에 우리 신문이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 신문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봐? 아니면 덜 봐? 많이 헐봐요.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종이신문을 보는 분들이 아주 많았어. 어때? 유준이하고 아윤이네 집에 종이신문 배달해서 봐? 아니요. 아니요? 종이신문 요즘에 배달해서 보는 집들이 과거에 비하면 많이 줄어들었어. 그래서 이 종이신문 아이, 신문사들도 그래서 요즘에는 디지털로 바뀌어가지고 네, 선생님은 신문 보세요? 선생님도 집에서 신문 이제 안 봐. 종이신문. 종이신문을 안 보고 대신 인터넷 신문을 보지. 그다음에 SNS 같은 거. 매체 두 번째는 뭐야? 매체 두 번째는 텔레비전. 텔레비전 나와, 텔레비전. 자, 그러면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을까? 아니면 줄어들고 있을까? 커지고 점점 있어요. 커지고 있어요. 텔레비전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아, 응? 스마트폰 때문에. 옛날에는 사람들이 볼 게 텔레비전밖에 없어서 거의 대부분 다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고 텔레비전으로 드라마를 보고 텔레비전으로 뭐 영화를 보고 다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핸드폰. 핸드폰으로 들고 다니고. 그렇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동영상도 보고 뭐 하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확 떨어졌어. 응? 그래서 텔레비전 나오고 자, 세 번째 손가락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이 컴퓨터, 인터넷. 컴퓨터인데 이제 컴퓨터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컴퓨터인데 요거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을까 줄어들고 있을까? 이것도 잘 얻어요. 이것도 좀 줄어들고 있어. 그 전까지는 컴퓨터 인터넷의 영향력이 컸었는데 요게 줄어든 이유가 바로 네 번째 뭐 때문에? 스마트폰.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떠한 소식을 접하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스마트폰이 되었건 컴퓨터 인터넷이 되었건 TV가 되었건 신문이 되었건 각 매체 이런 걸 매체 미디어라고 그러고 그런 매체들마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더 잘하는 게 있고 더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 말고도 라디오라는 매체도 있는데 요즘 어떻게 아연이 유진이 라디오 들어? 네. 어디서 들어? 아니 라디오 핸드폰으로요. 핸드폰으로 라디오를 들어? 네. 라디오 앱 있어요. 라디오 앱. FC 뭐 어쩌고저쩌고. 음, 라, 저요? 음. 안 들어요. 라디오가 옛날에는 따로 라디오라는 저기 텔레비전처럼 라디오가 따로 있었어. 라디오라는 기계가 따로 있었어. 근데 요즘엔 지지직 지지직 막 이러면서. 근데 요즘에 근데 뭐? 차에 라디오 기계가 있어요. 그렇지. 차에 보통 이제 라디오가 있어서 차량 운전하는 사람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지. 왜? 왜 차 운전하는 사람이 라디오를 많이 들을까? 왜냐하면은 되는 게 안전. 라디오가 있어서. 응? 그 TV 보면서 운전하려면은 너무 위험하고 그렇지. TV 보면서 소름, 운전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운전하면서 어쨌든 들을 수는 있기 때문에 소름. 라디오를 이렇게 듣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라디오도 어, 그 영향력이 과거에 비하면 줄어들었어. 아까 유튜브 때문에 텔레비가 영향이 줄어든 것처럼 라디오도 이렇게 팟캐스트라는 게 나왔거든. 팟캐스트라는 팟캐스트요? 팟캐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 팟캐스트에서 여러 가지 그런 방송을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라디오를 듣는 게 아니라 팟캐스트를 듣는 게 있어. 팟캐스트가 뭐죠? 팟캐스트는 유튜브나 비슷한 건데 유튜브는 동영상으로 보여주잖아. 근데 팟캐스트는 뭘로만? 영상. 말로만. 음성만 나와. 그러면 라디오하고 텔레비전의 공통점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제작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보내는 거야. 그럼 방송국은 아주 많아, 적어. 많아요. 아주 이거 많아, 방송국이. 많아요. 아, 적어요.
방송국은 그렇게 많지 않아. 뭐 MBC, KBS, SBS, 뭐 YT 뭐 이렇게 몇몇 방송국만 있는 거야. 근데 유튜브는 많아. 엄청 많아. 유진이가 유튜브 할 수 있고 아이유가 유튜브 할 수 있잖아. 근데 유진이나 아이유가 방송국을 차리려면 수천억의 돈이 필요해. 엄청 많이. 아, 그런 방송국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는 유진이가 아이유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로 라디오 방송국도 몇 개 안 돼, 채널이. 근데 이 팟캐스트는 유진이가 맘먹으면 그냥 스마트폰 하고 팟캐스트 만들 수 있어. 아이유가 그냥 팟캐스트하고 유튜브의 차이는 유튜브는 아까 말했듯이 뭘로? 이렇게 화면, 영상, 영상으로 나오는데 팟캐스트는 뭐로만 나온다고? 말. 소리로만 나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거는 유튜브야. 동영상이야. 근데 그래서 음성 파일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음성으로만 듣는 거야. 방금 전에 화면 끄셨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화면을 껐지. 그래서 아, 음성만 들려주려고. 음소거도 그냥 끄신 거예요? 아하, 미안해. 쌤이 화면만 끄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쌤이 금속까지 해갖고 너네들한테 안 들렸구나. 아, 쌤이 좀 잘못했어. 순간 실수였어. 쌤이. 아, 그래, 그래.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매체라고 얘기하고 있고, 미디어라고 얘기하고, 매체하고 미디어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매체 환경에 여러분들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또 상황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유준이 또 무슨 얘기 할 거야? 안드로이드 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마지막에 디귿, 히읗, 니은 등을 왜 썼나요? 그거 잘못 쓴 거 아닐까요? 잘못 썼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쓴 거. 그쪽이야? 그쪽이요. 응? 그쪽이요. 쪽? 뭐라고 생각하는데, 유준이는? 잠자다가 뭐 머리를 박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잠시만요. 여기 옆에 지읒, 지읒 표시돼 있으니까요.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윤이는 어, 그냥 막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잠이 들어가지고 딱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팔꿈치로 팍 한 거 아니에요? 자, 여기 그쪽 보겠습니다. 그쪽에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둘째 줄부터 유준이가. 준이는 안드로이드 쌤 동영상을 보다가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안드로이드 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지요. 넘겨서. 아이고, 깜빡 잠이 들었네. 잠에서 깨어 컴퓨터를 본 준이는 깜짝 놀랐어요. 안드로이드 쌤한테 답장이 왔거든요. 안녕, 준이 학생. 1인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거기까지. 자, 이걸 보면은, 유준이, 누구의 추리가 더 맞는 것 같아? 유준이요. 왜? 왜냐면 잠이 들었다고 했으니까. 잠이 들었고, 거기다가 답장이 와 있었다는 얘기는 이게 보내진 거잖아. 네. 이 메일이 보내진 거지.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다니까 얘가 지금 졸린 상태로 이거를 뭐 했을 거다? 썼어요. 보내지 않았을까? 썼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 그 마지막에는 잘못 쓰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리해 볼 수 있겠지. 자, 이 봉준TV 가짜뉴스를 조심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유진이가 여기 말한 부분들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중요해? 이 책 아, 이해하는 거, 이 애가 잘못 친 게 중요해? 아니요. 음. 또 아연이 뭐 얘기해 보고 싶어? 질문이요? 음. 준이가 음. 아니 삼촌이 방청소 하면은 5만 원 준다 했잖아요. 음. 근데 방청소를 했는데 안 준 거는 그러면 사기친 거예요? 유진이 음, 사기친 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사기친 거. 자, 왜 사기친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일 시켜놓고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일시적으로 약속 안 지켰으니까. 유진이는 그 해준다고 해줄까 봐 간식까지 들고 왔는데 안 해주면 음. 사기 같아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12쪽. 아, 15, 먼저 11쪽부터 보겠습니다. 네, 11쪽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준이는 헐레벌떡. 저가 이거요. 음. 준이는 할래박이 할머니 방으로 갔어요. 삼촌 나 돈 좀 줘. 얼마? 글쎄 한 5만 원? 응, 잠깐만 기다려봐. 그 대신 방송도 좀. 준이는 삼촌 부탁으로 대로 방을 치운 다음 간식을 챙겨서 방으로 다시 봤지요. 준이야, 할머니는 아무래도 못 이기겠다. 준이의 준이는 실망해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 그럼 요 상황. 지금 할머니하고 삼촌은 뭐 하고 있어? 하드게임, 동감. 응? 포커판. 이걸로 보고 이제, 포커는 이제 주로 이제 카드, 외국 저기 하는 거고, 요거는 한국 전통 놀이 중에 하나인, 뭐 전통 놀이까지 아니면 어쨌든, 그 포카 비슷한 도박인데, 요거 한국 사람들 하는 이 도박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뭐야? 화투 같은 거, 화투. 화투. 이걸 보고 화투라고 그래요, 화투. 여기 보여져 있는 요게 화투라는 거야, 화투. 근데 화투 중에서도 이게 뭐 고스톱을 친다, 뭐 이런 거. 뭐 이런 고스톱 한다,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 아니요. 그 화투의 한 종류 중에, 화투 게임의 한 종류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할머니하고 이 삼촌이 화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한 이유는 뭘까, 삼촌이? 그 할머니는 게임에서 이기면은 그 응, 돈을 준이한테 줄 생각이야. 그렇지. 화투에서 이기면 준이한테 줄 생각이었어. 근데 결과는 졌어요. 할머니한테 져서 돈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 못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잃은 거지. 돈을 잃었으니까. 자, 준이는 실망해서 한숨을 쉬었어요. 라고 한 걸 보면 뭘 할 수 있어, 준이는? 못 받은 거예요, 돈을. 어?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준이도 뭘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일 것을. 질 걸 알고 있었다고? 그럼 질 걸 알고 있으면 준이가 삼촌 부탁대로 방을 치웠을까? 아유, 안 아유. 줄 거를. 어? 아유는 안 줄 걸 알고 있었으면 삼촌 부탁대로 방을 치웠을까? 준이가 알고 있었던 거 뭐, 준이는 어떤 기대를 했던 거야? 돈을 네, 줄까? 그러니까 삼촌이 어떻게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포커판에서 아니, 화투에서 이기면. 화투에서 이기면 삼촌이 돈을 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삼촌이 졌다는 말에 준이가 실망해서 한숨을 쉬었다고 됐잖아. 네. 그럼 삼촌이 사기친 거야? 네. 네. 왜? 왜냐면은 방을 치웠는데, 음, 방을 치워서 노동을 더 했는데, 그만큼의 보상은 안 줬는 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삼촌이 방 치우면 5만 원 준다. 이게 약속이었어? 아니요. 그러면 그냥 그 대충 그냥 그 대신 방송도 좀
이거 대충 말하고 있어. 응, 조금만 기다려봐. 그 대신 방청소 좀이라고 해서 생략돼 있지만 여기에 혹시 내가 할머니한테 뭐 하면 이기면 이기면 너한테 5만 원을 준다. 줄게라는 그런 약속인 거 아닐까? 그 대신 네가 방청소를 해라. 내가 할머니한테 돈 따서 5만 원을 줄게. 그런데 할머니한테 돈을 따지 못했으니 그 돈을 줄 수가 없어요. 없다. 그래도 사기냐는 얘기지. 어? 자, 아윤이가 로또를 사가지고 1등에 당첨되면 유진이한테 내가 1,000만 원 줄게 그랬어. 대신 너가 나 오늘 밥 사줘. 그럼 유진이가 정말로 1등 당첨되면 나한테 1,000만 원 주는 거야 해서 유진이가 밥을 사줬어. 10,000원짜리 밥을 사줬어. 네, 근데 아윤이가 로또에 당첨이 안 됐어요. 안 됐어. 그 1,000만 원을 못 줬어. 그러면 아윤이는 사기를 친 거야? 아니요? 사기까지는 아닌데요. 그러면 네 삼촌도 내가 할머니와 화투해서 따면 너한테 5만 원을 줄게. 그러니까 네가 내 방 청소 좀 해줘. 라고 했던 거고 이 애는 그걸 기대하고 방 청소를 했는데 할머니한테 이기지 못한 거잖아. 네, 이거 사기야? 아니요? 아니야? 네.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과연 무조건 방 청소하는 대가로 할머니한테 아니 5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이냐? 아니면 할머니한테 화투에서 이기면 5만 원을 주기로 한 약속이냐에 대한 해석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를 수도 있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고, 자,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쪽, 그 다음 쪽 넘겨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저거요. 음, 봉태병 삼촌이 실명한 준이 어깨를 잡았어요. 1인 방송을 하려고? 그럼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야. 삼촌은 준이에게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었어요. 삼촌 이게 뭐야? 삼촌이 준이에게 외쳤어요. 도전 1인 크리에이터. 준이야, 우리 집안 가훈이 뭐지? 못 벌면 아껴라.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옆쪽, 13쪽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주변의 물건으로 1인 방송 도구 만들기. 1. 스튜디오 대신 우리 집 공간의 활용이에요. 2. 동영상 카메라나 웹캠 대신 스마트폰 동영상 애플리케이션을 써요. 3. 마이크 필터 대신 스타킹이나 손수건을 옷걸이에 끼워서 잡음을 지워요. 4. 카메라 거치대 대신 두꺼운 종이나 종이컵으로 스마트폰 거치대를 만들어요. 자, 이 준이가 5만 원이 필요했던 까닭은 뭐였어? 그 카메라 동영상을 찍으려. 어, 스크린 크리에이터 방송 시작할 때 10쪽 보겠습니다. 10쪽. 안도르쌤한테 온 답장에서 뭐라고 썼나 읽어볼까? 내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웹캠, 마이크, 조명기구. 웹캠이 없다면 스마트폰으로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올려놓을 거치대도 필요하겠지요. 라는 말을 듣고 이러한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했던 거야? 5만 원 5만 원이 만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그 삼촌이 5만 원을 줄 수가 없어. 없었어요. 대신 삼촌은 어떻게 했어? 뭐 쓰레기 같은 걸로 응. 만들어. 5만 원이 없어도 동영상을 유튜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지. 네. 이러면 요 삼촌이 사기라고 볼 수 있어? 아니에요? 왜 사기가 아니 5만 원 안 줬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그 대신 다른 거를 주겠다고 한 거니까 사기는 아니에요. 음. 그래서 아윤이하고 유준이가 처음에는 삼촌이 사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까 앞에서 11쪽의 이야기와 12쪽의 얘기를 보니까 사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이해할 때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른 면도 여러분들이 따져서 책을 읽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지. 지금 쌤이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니? 네. 그래서
봉준TV 가짜뉴스를 조심해라는 이 책은 커다랗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 뭐하고 뭐 두 가지를 알려주는 책일까? 가짜뉴스랑 매드? 어? 가짜뉴스. 가짜뉴스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알려주고 있어. 또 하나는 가짜뉴스에 속지 말. 그러니까 그 얘기 가짜뉴스에 관한 이야기 한 부분인 거야. 또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되려면은 그 그렇지. 필요한 쓰레기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지. 물론 그 외에도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그 미디어 매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점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이 갖고 있는 원래의 목적이 뭔지 그걸 중심으로 해서 쌤이 아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했어. 여러분이 한 질문을 우리가 아는 게 과연 이 책을 잘 이해하는데 중요한가요? 라고 그런 질문을 했어. 왜 쌤이 그런 질문을 했을까? 안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손가락 4개 하는 게 중요하니? 라고 쌤이 물어봤었어. 아까. 그 글자 밑에다가 뒤에다가 뭐 어쩌고 쓴 거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니? 라고 쌤이 물어봤어. 그걸 물어본 이유가 뭘까? 꼭 그냥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독서를 하면 독서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로, 아이니와 유진이가 다음 또 진행을 할 때, 되도록이면 이 책과 관련해서 이 책에서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점, 이 책을 잘 이해하는 데 더 필요한 질문들,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수업이 더 한 단계 높아진다는 거지. 지금 쌤말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아윤이나 유진이가 그런 부분에서 손가락 4개라던가 왜 편지 끝에 그런 게 쓰여졌나라는 것에 대해서 궁금하고 호기심을 갖는 거 좋아, 괜찮아.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도 함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지.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붕어빵 아저씨 결석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동시집이야, 동시집. 뭐라고? 동시집. 유진이 쌤하고 시집 봤었나? 그동안? 아니요. 한 번도 안 봤었나? 어, 네. 그래서 붕어빵 뭐예요? 붕어빵 결석하다. 붕어빵 아저씨 결석하다. 붕어빵 아저씨 결석하다라는 책인데 여러분들이 그 책 읽고 결석하다요? 아? 결석하다? 결석하다. 붕어빵 아저씨 결석하다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좋아하는 시도 뽑아가지고 함께 낭송도 하고 또 그 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윤아 거기 방이야? 네. 아유 방에 사니까 좋네. 아윤아. 그치?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붕어빵 아이씨 결석하다 책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